예. 자, 지금 제가 148페이지 하는 이론은 요거 우리 유인물에 있는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출제가 어마어마하게도 잘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유인물 1페이지 있죠? 유인물 1페이지 2번하고 3번은 미리 별표 좀 해주실래요? 유인물 1페이지에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 있잖아요. 별표 좀 미리 좀 해주세요.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3번 문제는 그냥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3번 문제는. 3번 문제 좀 많이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면 많이. 네. 자, 보시죠. 자, 우리 시험에 수정세금 계산서 문제 출제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처음 보시는 약간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일단 수정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수정한다라는 건 당초에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뭔가를 수정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당초에 이제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줬는데 뭔가 금액에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금액에 변동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급해 주는 거 우리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표현을 좀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실 게 분계를 잘 보세요. 분계를. 분계. 네, 보시죠. 자, 내가 6월 5일 날 제품을 10,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6월 5일에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끊었겠죠. 이렇게. 10,000원 더하기 1,000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끊었을 거란 말이에요. 동의되시죠? 이렇게 끊었어요. 자, 끊었는데, 자, 여기. 6월 5일 날 그러면 내가 당초에, 내가 당초에, 예, 내가 당초에 그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은 총 받을 채권이 11,000원이 되겠죠?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00원 끊겼을 거고요. 근데 대변에 제품 매출은 순수하게 내가 가져가는 건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10,000원. 그다음에 대변에 내가 매출했으면 요건 매출 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끊겼겠죠. 이걸 출제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출제하냐면 갑자기 이제 9월 20일자 얘를 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자, 당초에 세금 계산서 이렇게 끊어줬는데 상대방이 9월 20일 날 이 물건 중에 2,000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2,000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반품 좀 때릴게요. 라고 해서 2,000원만큼을 반품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 반품시키면 매출 환입이다라고 하죠. 매출 환입. 반품시키면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해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회계. 이거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매출액 차감. 근데 계정 과목을 매출, 환입 이렇게 적는다라고 했죠. 똑같아요. 세법도 이렇게 매출, 환입이나 이런 것들 발생하면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당초에 나는 어떤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냐면 10,000원에서 2,000원을 뺀 8,000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내가 알았나? 상대방이 반품할지를. 맞죠? 일단 반품하기 전에는 10,000원 더하기 1,000원 끊을 수밖에. 맞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2,000원만큼 반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최종적으로 9월 20일자 입장에서는 요 세금 계산서가 되는 게 맞겠죠. 어떤 세금 계산서가 되는 게 맞냐면 여기 8,000원 더하기 800원. 요렇게 세금 계산서가 최종적으로 끊어지는 게 맞겠죠. 10,000원에서 2,000원 빼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매출 환입이 발생하면은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세금 계산서를 끊어요. 그렇죠? 왜냐면 8,000원이 되려면 10,000원 빼기 2,000원 해야 8,000원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800원이 되려면 당초에 부가가치세는 1,000원으로 했지만 200원만큼 마이너스 시켜줘야 800원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매출 환입 등이 발생하면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의 금액을 음수로 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는 건 분기에서 없었죠, 한 번도. 다 플러스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게 숙달 가능하셔야 돼. 알죠?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끊어야 돼, 금액을요. 꼭 부탁.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잘 보셔야 돼. 이제 9월 20일자의 분계가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 금액을 마이너스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계가 일단 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금액을 음수로 입력했으니까 여기 금액 자체가 음수로 돼버려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알죠? 왜냐면 금액을 마이너스 했으니까 우리 분계는 다 플러스로 해버렸잖아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당초의 분계에 음수만 걸리는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외상 매출금은 합쳐서 총 8,800원이죠. 받을 채권은. 맞죠? 8,800원이니까 11,000원에서 2,200원을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금액 자체를 음수로 해버렸으니까. 되시겠어요? 그래서 11,000원 빼기 2,200원 하면 8,800원의 채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8,000원이 되려면 10,000원에서 2,000원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걸리는 건 금액을 음수로 하면 지가 이렇게 걸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은 800원 되려면 1,000원에서 마이너스 200원 돼야 되겠죠. 200원, 요렇게.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렇게 우리 시험에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초에 세금 계산서 있죠?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음수, 마이너스 끊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도 우리가 분계는 마이너스로 한다 이렇게 주거든요. 알죠? 금액이 분명히 여러분들 이상하실 거, 짜증나, 갑자기 왜 저래? 그죠? 세법은 중요한 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쪽은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세법은.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생각하시고 금액을 음수로만 여러분들이 끊어주시면 알아서 분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험에 실제 어떻게 나오냐면 잠깐만요. 음, 여기는 340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네, 여기서 화면 보실래요,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판매했던 제품이 반품됐다라고 돼 있지, 반품. 맞죠? 반품됐으니까 요 매출 한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다 보시자마자, 마이너스, 여기 있죠. 분계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할 것. 분계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할 것. 이 말이 금액을 플러스로 잡지 말고 마이너스로 수정 세금 계산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끊어 그 말이에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예 그냥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250만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에 좀 친절하게 준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50만 원 입력하시면 분계가 아예 음수로 끊겨요. 그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자, 그럼 말로 떠들었으니까, 자, 유인물 1페이지 가시고, 자, 유인물 1페이지에 일단 2번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2번 좀 부탁드립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이거 당초에 세금 계산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유형은 어차피 그대로거든요. 그냥 마이너스로만 금액을 돌려서 끊어주는 거니까 당초에 세금 계산서 유형 똑같아요. 자,
자, 여러분 보실게요. 자, 이거 당초에 세금 계산서는 제품 X라는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서 세금 계산서를 1월 2일 끊어줬었겠죠. 일단 왜냐하면 유형 자체는 안 바뀌어요. 금액만 마이너스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세금 계산서 그러면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으니까 당초에는 매출 쪽에 과세 유형을 끊어줬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럼 유형 자체는 그냥 11번 과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유형은 안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1000개가 반품됐죠. 그럼 한 개당 공급가액이 10,000원이면 아마 10,000,000원어치가 반품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가가치세만큼도 우리가 100만 원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끊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일단 일반점 비입력에 1월 18일 날 메인 매출점 비입력이죠. 1월 18일 날 유형은 당초에 유형은 과세로 유형은 당초에 과세로 끊겨졌었을 거예요. 15왜 이래? 당초의 유형은 이렇게 과세로 끊겨졌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공급가액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그죠? 1000개 곱하기 10,000원이니까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음수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00만원. 요것만큼 마이너스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도 알아서 마이너스 100만원인데 10% 곱한 거.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당초에 동화한테 끊어주는 거죠, 동화. 여기 동화한테 1,000만원만큼의 공급가액이 취소. 동화 이렇게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언급이 있으니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분계유형은 줘요. 여기 있죠, 분계유형. 대금은 전부 다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라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외상매출금에서 까기로 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 여러분 전부 다 외상매출금이란 뜻이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는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하셔도 되지만 외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외상으로 이렇게 끊으면 금액이 아래쪽 분계가 이렇게 끊겨요. 이게 맞죠?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내가 채권이 총 11,000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11,000원. 그걸 분계는 음수로 하라라는 건 그냥 원래 끊었던 분계가 숫자만 마이너스로 돌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차변의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11,000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0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00만 원. 요렇게 끊으세요라는 거지. 분계니까 우리가 차변 대변을 거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냥 당초의 분계를 마이너스로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좀 낯설지 않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오늘 다 하면 계속 댁에서 몇 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기출 문제 가지고는 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출제를 그냥 미친 듯이 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3번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출제 많이 합니다. 이건 시간 좀 드릴게요. 시간 아마 거의 여러분 엄청 오래 잡아먹을 거예요. 요거 처음부터 맞추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갖고 싶은 뭐지?
자, 여러분 요거 동그라미 3번은 분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5페이지 분계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좀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분계도 진짜, 이거는 분계도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좀 풀려요, 이건 좀.
뭐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처음 접하시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푼 건 다 제품 판 거죠, 제품. 그죠? 제품 팔았는데 얘는 제품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문제 3번 있죠? 문제 3번과 같은 애들 더 푸셔야 돼요. 푸실 분들은 거기에다가 우리 3번하고 비슷한 유형 이렇게 5가지 있거든요.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요게 우리 그 유인물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블럭 친 거.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 3번 유형에다가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에다가 요거 적어주시고 풀어보세요, 한번. 그죠? 출제 그냥 미친 듯이 돼, 미친 듯이.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같이 좀 해볼게요. 시간 좀 무한대로 좀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지금 7분 정도 지났거든요. 자, 요거는 생각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답을 바로 맞추시지 못했다고 크게 상심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적어드린 문제 안 푸시면 그냥 틀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제가 해본 바로는 한 3-4번 이상은 푸셔야 내게 되지 한두 번 가지고 절대 내게 안 돼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이 문제는요, 분계가 어렵지, 유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유형 해볼게요. 자, 유형은 부가가치세 별도의 매각이니까 매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얘는 11번 과세예요.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월 19일 날 유형은 11번 과세인데 질문 공급가액이 얼마 집어넣을까요? 여기서 또 은근히 많이 이상한 금액을 넣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공급가액? 1,500?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 여기 매출이니까 매출한 금액. 매출한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가 1,500만 원은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취득가액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이고, 이 차량은 1,200만 원짜리 차죠? 1,500만 원 주고 산 차인데, 여태까지 차 타다 보니까 300이 까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얼마 잡으셔야 되냐면 1,300만 원 잡으셔야 돼요. 내가 매출한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은 1,30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좀 틀리시고, 괜찮아요. 원래 초보자이신데 이걸 바로바로 맞추기가 좀 힘들긴 하죠. 1,300, 지금 그 교정하는 작업이니까. 네, 되셨어요? 이렇게 일단.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대한모터스. 그리고 전자가 맞고요. 그리고 조심하실 게 얘는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계 유형은 혼합이에요. 왜 분계 유형이 혼합이냐면 우리가 현금하고 외상을 걸게 되면 더 이상 분계가 안 내려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면 분계를 현금으로 오면 아래로 안 내려가요, 분계가. 외상도 마찬가지다. 외상도 분계가 아래로 안 내려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전액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 이 차 팔았으니까 차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팔았으면 차 날려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날리냐라고 하면 차량 운반구 1,500만 원 날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300만 원도 날려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되세요?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대변에 이거 제품 매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게 왜 어렵냐면 다 제품 팔아서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가 푼 문제는 매출 쪽이. 지금은 제품 판 게 아니라 차 판 거니까 차를 장부에서 없애야 돼요. 알죠?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돼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는 차량 운반구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날릴 때 퉁쳐서 날리는 게 아니라 각각 날려야 돼요. 1,500 빼기 300 이렇게 표시되니까 얘 날리고 각각 날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량 운반구는 1,000
500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500. 이렇게요. 하나씩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막 고치시고 감 맞추면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죠? 네가 뭔데 내 사생활을 침해해. 내 기분이 다 닥쳐라.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 그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분명히 설명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날렸으니까 따라다니는 감가상각 노객이 오빠 어디 갔어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너 어디 갔어? 야, 너 어디 갔어?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같이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감가상각 누객은 차량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죠. 그럼 대변태생인 애를 날리려면 차변으로 날려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항상 빼는 놈은 반대편 위치이기 때문에 날릴 때 반대편 날리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객 중에서 지금은 차판 거니까 요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루를 날리는 거예요. 네, 되시겠어요? 이렇게? 네. 얘가 300. 그래서 1단계는 무조건 요거를 추천. 차파라스 감가상각 자산을 팔면 해당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혀져 있으니까 취득가액 날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날리고, 이렇게 요게 1단계가 선행이 돼야 돼요, 무조건. 알죠? 일단 1단계. 예. 그 다음에 2단계하고 3단계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알죠? 이건 정해진 형식은 없는데 1단계는 무조건 추천. 얘부터 먼저 까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가 처분했으니까 받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까지 있으면 판매자는 뭐까지 받아야 돼요? 팔 때.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까지 받아야 돼요. 맞죠? 이해되세요? 그럼 그거부터 해볼게요, 좀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대한모터스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여기 1,300만 원에 팔았죠? 내가 판매자 입장이니까 대한모터스한테 받을 금액은 총 얼마예요? 그렇죠. 1,430만 원을 받아야 돼. 부가세 포함된 금액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판매자는. 그때 그랬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받을 돈 있죠. 받을 것이라고 적을게요. 항상 받을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요 사례에서는 계산하시면 아마 1,430만 원이 될 겁니다. 되세요? 이렇게 잘 접근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1,4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받은 건 두 번째 줄에 있죠. 중간에 여기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그럼 여기 사례에서는 지금 1,43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500만 원 뺀 금액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 930만 원 나와요. 930만 원. 근데 걔는 1월 말에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이거요. 930만 원은. 질문, 계정가은 뭐예요? 외상으로 판 거? 미수금. 그쵸, 근데 미수금 차 팔았으니까 항상 외상 어음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예. 그러면 그거 적어요.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차변에 현금을 500 받았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받을 거 적는 게 받을 거 500만 원 받았고 계산해 보니까 930만 원이 외상으로 판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미수금이 늘어야 되겠죠? 차변에 미수금. 그게 930만 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단계는 뭐 상관없어요. 받을 거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근데 시험에 회계일서부터 이렇게 진짜 더럽게 좀 나누어서 줘요. 한 방에 받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받는 거 하면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누군가 자산 팔면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나오죠.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3단계가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이 차량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1,000.
500? 아니에요. 1,500은 취득 금액이에요. 그럼 장부 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1,200이에요. 그렇죠. 1,500에 샀다가 300 깠잖아요. 껐으면 남아있는 게 장부 금액이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건 1,200이고 1,500은 내가 처음 차 살 때 그 금액이란 말이고 남아있는 게 아니지. 맞죠? 좀 탔으면 남아있는 거 좀 까줘야죠, 여러분들. 예, 장부 금액은 1,200만 원짜리인 거예요, 요거.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시험에 어떻게 이거 물어보냐면 이 차량의 장부 금액은 라고 1,200 답하셔야 1,500 했다가 지읒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장부조에서 물어봐요, 이런 애들. 장부 금액은 물어보는데 1,500 입력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1,200만 원짜리 차죠? 차인데, 자, 이제 질문이에요. 자, 우리 받을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구할 때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내가 먹는 거예요? 아니죠. 부가가치세는 받기는 하지만 나중에 세무세 갖다 낼 거고요. 내가 먹는 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만 먹어요. 맞죠? 그래서 먹는 거? 내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먹는 거. 먹는 거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먹는 것, 받을 것하고 먹는 건 다르죠? 먹는 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먹어요. 여기서는 얼마 먹는다라는 거, 내가 순수하게 먹는 거. 그렇죠. 여기서는 1,300만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처분 이익하고 손실 구할 때는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건 제외하고 비교해야죠. 되세요? 그러면 1,200만 원짜리 남아있는 차를 1,300만 원 얘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1,430만 원이 아니라. 되실까요? 130만 원은 세무서의 부채잖아요. 내일 부채. 뭐 이렇게 하면 10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나올 거예요. 1,200 남아있는 차를 내가 먹는 순수한 금액은 1,300이니까. 이렇게 하면 10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나와요. 이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적어드린 문제 최소한 3문제 이상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감이 잡혀요. 안 풀면 감이 절대 안 잡힙니다. 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했었을 때 나는 처분 이익이나 손실 구하는 게 잘 들린다면 걔부터 먼저 하세요. 알죠? 또는 아까처럼 받을 게 부가가치에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그게 더 잘 되시는 걔부터 먼저 하시고. 왜 제가 그렇게 하시냐라고 했냐 보시면 지금 차변이 1730이고 대변이 1630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차변하고 대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는 일치해야죠, 일치. 그럼 이 말은 어디가 빵꾸 난 거예요? 빵꾸. 대변. 그럼 대변이 빵꾸 나면 처분 이익이에요? 처분 손실이에요? 이익. 그죠? 요건 야매. 하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답은 나와요. 오케이? 그럼 처분 이익이니까 대변 빵꾸 나면 수익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어려워요.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죠? 요거. 자, 됐어요,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교재로 좀 와주실래요? 교재로? 자, 교재로 와주시면은 교재 어디로 좀 오시냐라고 하면 잠깐만요. 교재는 341페이지. 교재 341페이지 와주실래요?